오늘은 수러 논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장이에요. 자, 수러 논리가 도대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문장 논리에 대해서 그것의 한계를 알아보도록 하지요. 여기 논증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은 아담을 사랑한다. 따라서 이브는 아담을 사랑한다. 어때요? 좋은 논증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을 사랑하니까 따라서 사람 중에 한 명인 이브도 역시 아담을 사랑하겠죠. 따라서 요 전제로부터 요 결론이 따라 나오겠죠. 그렇죠? 자, 요게 전제고 자, 요게 전제고 요게 결론이면 이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문장 논리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A라고 해볼까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뭐죠? B죠. 그렇죠? 그러면 A로부터 B가 따라 나올까요? 그럴 수는 없죠. 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모든 사람은 아담을 사랑한다를 A라는 문장으로, 이브는 아담을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B로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 A와 B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문장이니까 별개의 문장 기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A고 얘는 B예요. 그러니까 A로부터 B가 따라오냐고 묻는다면 뭐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문장 논리로는 이 A 첫 번째 문장은 그냥 A, 두 번째 문장은 B니까 A로부터 B가 따라온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죠. 자, 다음 문장도 보죠. 이브는 아담을 사랑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담을 사랑한다. 맞죠? 이브는 아담을 사랑하니까 아담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적어도 이브인 거고요. 하지만 역시 문장 논리로 분석하면 첫 번째 문장은 그냥 A고 얘는 뭐 아담은 이브를 사랑한다. 이거 B네요, B. 위에 거랑 기호 맞추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어떤 사람은 아담을 사랑한다는 C 정도로 할 수 있죠. 자, 왜 이러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별개의 문장이죠. 어떤 사람은 아담을 사랑한다. 이브는 아담을 사랑한다와 어떤 사람은 아담을 사랑한다는 서로 별개의 뜻,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고 따라서 별개의 문장 기호를 써야 돼요. 따라서 그냥 B로부터 C가 따라온다 그러면 이거 역시 분석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문장 논리에서는 문장이 일종의 원자예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 내부의 논리적 구조를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문장 내부의 논리적 구조를 다루고 싶다면 뭐가 필요하냐? 문장을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문장 논리에서 문장이 일종의 원자예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에 의해서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그 논증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형식을 따지려고 하는데 형식은 오로지 뭐예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 그 논리적 형식들, 그래서 논리적 연결사들만 가지고 했었죠. 그 논리적 연결사들은 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만 했던 거였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서 그 형식을 따졌던 게 바로 문장 논리였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문장 내부의 형식을 분석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러 논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수러 논리의 기본 아이디어는 자, 문장이 수러와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러와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 세 개의 문장을 한번 같은 게 살펴보죠. 1번,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 2번, 플라톤은 철학자이다.
3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다. 어때요? 세 문장 모두 뭔가 비슷하죠?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 플라톤은 철학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다. 자, 이 모두 모모는 또는 모모은 철학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패턴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름만 집어넣으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를 집어넣으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 플라톤을 집어넣으면 플라톤은 철학자이다라는 문장이 나오고, 여기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집어넣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다. 이런 문장이 출력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빈칸이 있는 어떤 요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뭐뭐뭐뭐는 철학자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수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러. 빈칸의 개수가 만약에 하나면 1항수러, 두 개면 2항수러, 빈칸의 개수가 3개면 3항수러, 빈칸의 개수가 n개면 n항수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모는 철학자이다 라고 하는 요 수러는 빈칸이 한 개니까 1항수러라고 불러요. 이 항이라고 하는 게 마치 우리가 변수 있죠, 변수. 수학 시계의 변수들. 그거랑 같아요. variable 해서 변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이 하나다. 변항이 하나다. 그래서 1항수러입니다. 오늘 제가 좀 약간 코가 살짝 막혔나봐요. 자, 그래서 요 빈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 자, 그래서 결국 문장은 뭐로 구성된 거예요? 수러와 이름으로 구성된 거죠. 수러와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수러와 이름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요 빈칸이 있는 부분에 이름만 입력하면, 수러에 빈칸이 이제 빈칸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칸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으면 완전한 문장이 출력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실을 보면은 이름을 입력하면 뭐가 출력된다. 뭔가를 입력하면 뭔가가 출력된다. 뭐예요? 그게 함수죠, 함수. 그 수러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이름을 입력하면 문장을 출력하는 함수인 거죠. 자, 그 함수 이렇게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있죠? 짜자잔, 짠짠짠. 자, 그래서 함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보면은 이게 바로 수러예요, 수러. 죄송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어렵네요. 아, 이게 겹쳐지면 뭔가 어딨어. 이 수러라고 하는 건 뭐냐? 요런 함수예요, 요런 함수.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면 뭐가 나온다? 문장이 출력된다. 그런 함수라는 거죠. 그렇죠? 이름을 입력하면 문장이 출력되는 함수가 바로 수러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살짝 저걸 제가 뭔가 바꿨더니 다른 앱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조금 어색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기호화해서 표현하느냐? 자, 수러는 알파벳 대문자를 쓰고요. 이름은 알파벳 소문자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1항수로는 이렇게 쓰죠. X는 철학자이다. 여기 빈칸 대신에 우리가 변항, 미지수, X, Y, Z 이런 걸 써볼 거예요. 그래서 X는 철학자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PX라고 표현해 볼게요. PX. PX가 바로 X는 철학자예요. 이 X는 이름이 집어넣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자리.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빈칸 또는 빈 자리,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X는 X는 철학자이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S라고 하는 이름을 소크라테스라고 이제 얘기할 때, 정의할 때, 그러면 S를 요 X 요 자리에 집어 넣으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문장이 바로 뭐예요? PS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뭘까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빈칸이 2개짜리인 수어를 살펴볼게요. X는 Y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문장. 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수어는 2개의 빈칸을 필요로 해요. 누가 누구를. 자, 주어와 목적어 두 개의 빈칸을 필요로 하는 거죠.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 두 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X는 Y를 사랑한다. 빈칸을 빈칸 쓰면 안 되니까 빈칸에다가 그 빈칸의 자리 번호가 필요한데 그 자리 번호가 바로 변형인 거죠. 첫 번째 자리는 X, 두 번째 자리는 Y.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수어 논리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 수어를 먼저 써요. 수어 L이라고 하는 수어를 먼저 쓰고 빈칸을 그 뒤에 쓰는 겁니다. 그 빈칸을 뒤에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LXY라고 쓰면 그거는 X는 Y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수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A. 자, A. 요거는 아담. 그 다음에 E. 요건 이브라고 한번 해보죠. 자, 스몰 a는 아담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스몰 e는 이브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LAE라고 쓰면 이건 뭐예요? X의 자리에 A가 들어있고, Y의 자리에 E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얘 무슨 뜻이냐? A부터 해석해죠. X 자리에 아담이 들어간 거죠. A가 들어간 거죠. 아담은 이브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L이라고 하는 수어와 이항수어와 A, E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L, A이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아담은 이브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그 문장 논리 언어를 이용하면은 이 문장이든 그냥 문장 기호 알파벳 대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훨씬 문장을 여러 개의 알파벳으로 표현함으로써 좀 더 복잡한 구성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도 할 수 있느냐? 사망수로도 있죠. 그러니까 N항수로 빈칸이 여러 개인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B라고 하는 그 문장을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의도하는 대로 잘 안 되네요. 제가 의도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돼요. 상황수로. 여기 뭐 청각표를 칠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사방수로. 얘는 한번 B라고 하는 수로인데 얘는 X, Y, Z 세 개의 빈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누구는 Y, 그래서 두 번째 빈칸 Y는 뭐뭐와 그다음에 Z, 세 번째 빈칸은 뭐뭐의, 그래서 사이에 있다. 그래서 B, X, Y, Z라고 하는 이런 수로는 뭐냐? X는 Y와 Z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수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X, Y, Z에 이름을 각각 집어넣으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자리에 G라고 하는 이름을 넣고 Y라는 그 빈칸 자리에 M이라는 그 이름을 미에를 집어넣고 Z라고 하는 자리에 Y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변환과 이 이름이 구분이 안 돼서 조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요거 뜻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길수는 미애와 윤주 사이에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보통 그래서 요 변항을 표현하는 x, y, z 이런 거랑 이름을 표현하는 문자를 좀 구분해서 이름은 a, b, c 좀 앞에서부터 시작하고 변항은 x, y, z, w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y와 같은 이름은 웬만하면 잘 안 써요. 헷갈리니까. 이게 이름을 쓴 건지 아니면 아직 규정되지 않은 그 변항을 쓴 건지 애매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번역을 한번 연습해 보죠. 여기 연습 문제 A인데요. 자, 이브는 아담을 사랑하거나 또는 금발이 아니다. 자, 이런 문장을 번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한다라는 수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X는 Y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수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LXY라고 이제 수로를 규정하고요. 금발이다. 그래서 X는 금발이다를 GX. 그 다음에 요 보니까 뒤에 다 거의 그 수로들만 있으면 되는데 5번 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한다, 결혼할 것이다 라는 수로가 필요해서 X는 Y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수로를 M으로 할게요. 그래서 MXY는 X는 Y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면 수로를 먼저 쓰고, 대문자 수로를 먼저 쓰고, 자, 변항을 그 뒤에 이어서 붙이는 거고요. 그 변항 x, y, z 이런 거에다가 이름을 가진 뜻을 이름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어떤 개체들이 사용되나 보니까 이브, 아담, 길수, 윤주, 혜영 이렇게 3명, 그래서 총 5명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 5명의 이름을 우리가 알파벳 소문자로 쓰면 되죠. 이브는 소문자 E, 아담은 A, 길수는 G, 윤주는 Y라고 안 할게요. 헷갈리니까 윤주는 J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혜영은 H. 자, 그러면 이브는 아담을 사랑하거나 금발이 아니다. 자, 사랑한다. love, L. 이브가 아담을 사랑하거나, 문장이 아직 안 끝났네요. 하거나 또는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선언기호가 필요하죠. 그리고 금발이 아니다. 야, 금발이 아니다의 주어가 누구예요? 이브죠, 이브. 그러니까 금발이 아니다 하니까 not G, 이브. 이렇게 되는 거죠. LEA or not GE 이렇게 쓰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보죠. 이브는 아담을 스스로 사랑한다. 아니야, 이브가 아니네. 아담은 스스로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니까 러브죠. 아담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을.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를 이런 표현들을 다 이제 구체적인 개체, 대상으로 변환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 수로 논리에는 이런 스스로를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수로를 하나 만들면 일항 수로를 또 만들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기본 여기 연습 문제 보면은 사랑한다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걔를 하나의 수로, 이항수로 쓰고서 아담은 스스로를 사랑한다를 이제 대상 이름을 쓰면 되죠. 아담이 누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담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A 하면 되겠죠. 자, 제가 5어가 아니죠. 이번엔 그리고 이브가 금발이라면, 자,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되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을 가로로 보죠. 이브가 금발이라면 금발 누가요? 이브가 금발이라면 아담은 이브도 사랑한다. 아담은 이브도 사랑한다. 아담이 이브를 사랑한다. 이브 도의 도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건 빼버려도 돼요. 왜냐면 그 맥락에 의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데 게다가 이브도 사랑한다. 이런 거 그런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도가 들어간 거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이제 굳이 또 얘기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번에 길수는 윤주와 혜영 둘 다 사랑한다. 사망수로를 만들면 될까요? 그래도 되긴 되죠. 사망수로 길수, 자, 누구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거 만들면 되죠. 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 굳이 자꾸 수로를 여러 개 막 만들지 않아도 돼요. 자, 길수가 윤주를 사랑하죠. 또 그리고
길수가 혜영을 사랑하는 거죠. 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뭐 부부의 세계를 보니까 뭐 사랑하게 된 게 무슨 죄냐고 막 그러긴 하던데 이거 뭐 죄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자, 지금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자, 그 다음에 길수는 윤주 또는 혜영을 사랑한다. 길수가 윤주를 사랑하거나 길수가 혜영을 사랑하는 거다.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단수 문장이 이제 선언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길수가 윤주를 사랑하거나 길수가 혜영을 사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브는 아담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그와 결혼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브가 일단 아담을 사랑해요. 이브가 자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자, 앞에서 아담이 이름을 이브 여기 앞에서도 그러네요. 자, 어쨌든 이브가 아담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가 먼저 그다음 A가 나중에 쓰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와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지만 벗은 뭐죠? 어떤 논리적 연결사를 붙여야 되죠? 또는인가요? 아니죠. 그냥 and를 붙이면 되는 거죠. 사랑하고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결혼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혼할 것이다를 아까 멜이라고 했죠. M. 근데 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그가 누구죠? 아담이죠. 그리고 누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브가 안 하겠다는 거죠. 이브가 아담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된 거죠. LEA and not MEA 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양화사와 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양화사를 사용할 건데요. 변항은 이미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양화사에 의해서 제한된, 한정된 그런 변항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그 뭐였죠? 그 모두가 그렇다. 또는 어떤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이런 식의 문장들 다룬 적이 있죠. 바로 그거를 다루는 표현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가능세계를 하나 가정해 볼게요. 여기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3명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3명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금발이고 철학자고 플라톤은 흑발이고 철학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은발이면서 철학자예요. 자, 여기서 수로를 2개만 정의해 볼게요. PX는 X는 철학자이다 라는 수로고요. BX는 X는 금발이다. 블론드 해가지고 X는 금발이다 라고 하는 수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의 영역을 한정할 건데 논의 영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변항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대상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논의 영역은 요 3명,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만 구성된 원소 3개짜리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논의 영역은 우리가 문제마다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논의 영역을 바꾸면 문장의 번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이 논의 영역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두 철학자이다. 모든 사람은 철학자이다. 여기서 이거를 이제 X를 붙여가지고 모든 X에 대하여 X는 철학자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자, 모든 X에 대하여 자, X에 무엇을 대입하든 X는 철학자이다.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X에 소크라테스를 집어넣든 플라톤을 집어넣든 아리스토텔레스를 집어넣든 항상 참이죠. 자, 모든 X에 대해서 X는 금발이다? 그건 어떨까요? X에 무엇을 집어넣든 소크라테스를 집어넣든 플라톤을 집어넣든 아리스토텔레스를 집어넣든 X는 금발이다가 참일까요? 아니죠.
자, 금발인 사람은 소크라테스뿐이 없죠. 소크라테스가 금발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거짓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 X는 철학자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X는 철학자이다가 참이 되는 그런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한다. 있죠? 뭐 사실 누구를 대입하든 되니까. 소크라테스를 대입해도 되고, 플라톤을 대입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 X는 금발이다. 그건 참일까요? 참이죠. 왜냐하면 X는 금발이다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X가 존재하죠. 요 논의 영역 내에서 소크라테스를 집어넣으면 이 X는 금발이다라는 문장이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참이에요. 그렇죠?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걸 집어넣으면 참이 되죠. 그리고 그런 어떤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4번 문장이 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수로 논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하는 건 보편적이죠. X,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는 뭐예요? 경우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그게 된다는 거죠. 된다. 근데 어떤 경우에 그게 된다가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exist. 그래서 존재 양화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라는 뜻이 들어가는 문장은 보편 양화사를 쓰는 거고요. 어떤 X에 대하여는 존재 양화사를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all X. For all X. X는 철학자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문장은 For all X. G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괄호를 꼭 지금은 쓸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금 괄호를 쓸 필요는 없어요. 괄호를 써야 되는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죠. 괄호를 써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양화사가의 적용 범위를 한정 지을 때 괄호가 필요한 겁니다. 자, 좀 더 복잡한 문장을 양화사를 적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왜 양화사냐? 이 양화사 표현이 좀 그런데 quantifier예요. 한정해 주는 겁니다. 한정. 그러니까 x를 한정해 주는 거예요. x의 적용 x를 이게 모든 것에 대해서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x가 이 양화사가 없으면 한정되지 않죠. 구속되지 않아요. 뒤에 또 나올 말인데 한정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걸 한정해 주는 거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런 걸 한정해 준다라고 해서 양화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 X는 철학자이다. 자, 이 문장은 for some, 그죠? for some X, P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 some X, G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좀 더 확장을 해보죠. 적용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런 괄호를 쓰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엔 MX, BX라고 하는 수어를 또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번엔 위에 논의 영역과는 또 별개입니다. 자, MX, X는 사람이다. BX, X는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그 수로 논리 언어 문장을 한번 번역해 보죠. For some X, MX and BX. 자, 어떤 X에 대해서 MX이면서 BX다. 그러니까 자, 어떤 X에 대하여 X는 사람이면서 X는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다. 자, 그런 문장이죠. 자, 그럼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어떤 X에 대하여
x는 사람 사람이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For all x, mx이면 bx이다. 그쵸? 자, 모든 x에 대하여 x가 사람이면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짜자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참거짓을 대충 직관적으로 따져볼까요? 우리가 상식에 기반해서 어떤 x에 대하여 x는 사람이고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다. 이건 참일까요? 자, 이게 참이라는 건 뭐예요? 요 뒤에 문장. 자, 이거 사실 원래 앞에 양화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니라 그냥 식일 뿐인데, 자, 요 식이 참이 되는 그런 x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존재하겠죠.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에요. 참입니다. 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어떨까요? 모든 x에 대하여 x가 사람이면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다. 자, 사람이라고 무조건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나요? 자, 검은 눈동자라고 했네요, 제가. 그렇진 않죠. 사람이면서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대상도 존재하겠죠. 따라서 얘는 거짓이죠. 거짓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아래 문장은 사실은 이런 문장으로도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죠. 모든 x에 대하여 x가 사람이면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자, 요 문장의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뭘까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일상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거죠. 모든 사람은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평소 우리가 쓰는 표현이에요. 자,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표현 있죠. 이거를 수로 논리로 표현하면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조건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뭐 사람은 포유류다 이런 표현 있죠. 근데 여기서 그건 뭐냐면 사람은 포유류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모든 사람은 포유류이다 라고 하는 문장과 같은 뜻이고,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보편 양화사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은 일종의 수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은 포유류다 라고 하는 문장은 결국 모든 x에 대하여 x가 사람이면 x는 포유류이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한번 거꾸로 이제 일상 언어로 표현된 문장을 이제 수어 논리 언어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불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논의 영역을 사람으로 제한했어요.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은 이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모두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x는 이불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or all x, x는 이불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아까
정의했던 그 수어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거에 합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x는 2부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자 그리고 2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자 2부를 사랑하는 사람 있다. 이거는 for some x x는 2부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for some x x는 2부를 사랑한다. 자 근데 만약에 논의 영역을 사람보다 크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보다 크게 잡으면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의 영역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뭐 동물까지 포함한다거나 아니면 무생물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이 문장은 이 뜻이 아니겠죠. 이런 일상어로 표현 뜻이 아니겠죠. 자 따라서 자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사람은 자 x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해볼게요. 수어를 사람이다. 자, mx man 이제 앞에 썼던 요거 x는 사람이다라는 수어를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x가 모든 사람은 이불을 사랑한다는 문장은 이렇게 써야겠죠. for all x x가 사람이면 x는 이불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mx라는 수어를 사용해서 논의 영역을 우리가 만약에 좀 더 확장했다면 사람을 넘어서는 대상까지 논의 영역을 확장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것도 이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게 존재해야 되냐면 존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람인 그런 대상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or some x 이불을 사랑하면서 and 사람인 x가 사람. 자, 어떤 x에 대하여 x는 이불을 사랑하고 그리고 x는 사람이다. 자, 이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하지만 둘 다 괄호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논의를 영역을 사람으로 제한할 때와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을 때 번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사람이 보통은 우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일종의 수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사 같은 것들이 마치 주어인 것처럼 주어로 많이 사용되죠.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동물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람을 마치 이름으로 생각해서 주어로 쓰게 하는데 수어 논리에서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사는 일반 명사는 다 뭐예요? 이름이 아니라 수어예요. 그렇죠? 어떤 대상의 성격을 지칭하는 속성을 지칭하는 그런 수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구체적인 대상들만이 이제 이름으로 지칭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양화세 적용 범위 보면은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그 부정기호 not과 아주 비슷합니다. not. 그래서 not의 적용 범위는 뭐예요? 그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짧은 문장이죠. 마찬가지로 양화사의 적용 범위도 똑같아요.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짧은 문장이 양화사의 적용 범위다. 그래서 for some x 하는 요 그 존재 양화사의 적용 범위는 그 다음 나타나는 가장 짧은 문장인데 그게 어디겠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는 이거죠. 여기죠. 바로 다음 짧은 문장. 여기 지금 mx로는 문장이 아직 여기 바로 다음에는 괄호부터 시작했으니까 괄호가 닫혀야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for all x mx이면 bx이다. and for some x lxa or qa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 제가 그냥 만든 문장이에요. 막. 자, 요 보편 양화사의 적용 범위는 여기죠. 그 다음에 for some x의 적용 범위는 여기죠. 여기까지죠. 문장. 자, 잠깐 여기 QA까지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나오는 요 L로 시작했으니까 괄호로 시작한 게 아니죠. L로 시작했으니까 요 L로 시작하는 요 수러로 시작하는 그 문장이 끝나는 바로 여기까지가 적용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적용 범위 내에서는 X는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X나 요 X나 여기서는 다 보편 양화사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요 X나 요 X나 똑같이 존재 양화사의 적용을 받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연습 문제 한번 B로 가볼까요? 자, 여기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얘기들인데요. 자, W를 마녀라고 하고 F는 빗자루를 타고 난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다 둘 다 일항수로로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마녀들은 빗자루를 타고 난다라고 하는 문장은 그죠? 앞에서 봤듯이 마녀가 마치 이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X는 마녀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다 조건문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X가 마녀라면 X는 빗자루를 타고 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장 이렇게 되겠죠. For all X X가 which 마녀라면 X는 빗자루를 타고 난다. 이렇게. 빗자루 생각이 안 나죠. 그냥 F라고 했으면 F 그냥 난다. 그래서 플라이 한 겁니다. 별거 제가 그냥 문자 알파벳 만드는 건 제 마음이에요. 뭐 정답지를 보면 다르게 됐을 수 있어요. 다음 어떤 마녀들은 빗자루를 타고 날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이걸 한번 곧장 번역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X에 대하여로 한번 시작해보죠. 어떤 X에 대하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어떤 X에 대하여 X가 마녀이면서 빗자루를 타고 날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X가 존재해야 되느냐? 마녀이긴 해야 돼요. 그렇죠? 마녀이지만 뭐예요? X는 빗자루를 타고 날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많이 헷갈린다. 그리고 좀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긴 하는데, 자, 이번엔 어느 마녀도 이런 표현도 보니까 뭐 같아요? For all X 같죠? For all X. 자,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X가 마녀라면 X는 빗자루를 타고 날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Not fx. 어떤 마녀도 빗자루를 타고 날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마녀들은 빗자루를 타고 난다. 자, 이것도 어떤으로 시작하니까 for some x 하면 되겠죠. 자, 어떤 x에 대하여 x는 마녀이면서 x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For some x, wx and fx가 되는 거죠. 자, 어느 마녀도 빗자루를 타고 날지 않는다. For all x, x가 마녀라면 빗자루를 타고 날지 않아야겠죠. Not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을 수로 놀려서 문장이 어떤 게 제대로 된 문장이냐, 자, 그거를 이제 말해주는 문법을 배울 건데요. 구문론이죠. 구문론. 문법인데요. 자, 첫 번째, 이 수로 논리의 문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 기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건 뭐냐면 첫 번째 이름. 이름은 이제 A, B, C 이런 거고요. 변항, X, Y, Z 이런 거죠. 수로, 알파벳 대문자. 그다음에 논리적 연결사. 이건 다 문장 논리에서 배웠던 5가지. and, or, not. 또 뭐가 있었죠? and, or, not. 또 뭐가 있지? and, or, not. 그 다음에 조건기호. 그 다음에 쌍조건문. 이렇게 5개의 논리적 연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화사 2가지. 보편 양화사, 존재 양화사. 그 다음에 괄호가 있죠. 자, 괄호는 왜 2가지냐? 가로 여는 거, 가로 닫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이렇게 자파를 치면은 요런 형태의 기호만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는 기호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은 뭐냐? 텀인데요. 요거는 이름과 변항을 모두 모아서 그냥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변항, 이거를 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 적형식은 뭐냐? 자, well-formed formula. 적형식은 뭐냐? 수로가 있어요. 근데 수로가 만약에 n항수로다. 그러면 몇 개의 항이 필요해요? n개의 항이 뒤에 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t1부터 tn까지가 이제 항들이라면 여기는 어떤 항은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떤 항은 변항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n개의 항이 n항수로 뒤에 쭉 붙어 있기만 하면 단순 적형식, 그러니까 단순 문장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아직 단순 문장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요게. 자, 일단은 단순 적형식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적형식은 뭐냐? 요 단순 적형식을 포함해서 거기에 논리적 연결사, 양화사, 괄호 같은 것들을 적절히 덧붙인 형태입니다. 어떻게 덧붙여 적절한 형태냐? 그거는 책을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겁니다. 단순 적형식은 다 적형식이에요. 두 번째, 단순 적형식 and 단순 적형식도 적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A와 B가 둘 다 적형식이면 A and B도 적형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확장되는 거고요. 만약에 A가 적형식이면 for all X 하고서 하는 형태의 그 문장도 다 적형식이고요. 자, 요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형식이 아닌 문장을 이따가 찾아볼 건데, 나중에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유변항, 구속변항을 구분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변항 중에 얘가 양화사에 의해서 한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한정된 경우가 있어요. 그 변항이 그 양화사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다면 걔는 구속되어 있는 거고요. 양화사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로운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봅시다. For all x, lxe에서 지금 변항은 x만 나와있죠. 근데 x는 바로 앞에 양화사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죠. 따라서 x는 이 문장 속에서 구속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화면에 for all x, lxy라고 하는 문장을 보세요. x도 변항이고 y도 변항이라면 이 적형식 속에서 x는 앞에 양화사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죠. 하지만 y는 자유롭죠. 그러면 뭐냐면 요거는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형식이긴 하지만 얘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문장을 정의하는데 문장은 뭐냐? 문장은 뭐냐? 자유변항을 포함하지 않은 적형식을 바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문장이라면 적형식이어야 되고 또한 자유변항이 전혀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변항들은 다 양화사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죠. 연습 문제 C인데요. 자, 구속변항과 자유변항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걸 가지고
문장을 판별해 보는 거죠. 자, 얘는 뭘까요? For all x, lxy이면 not by다 라고 문장인데요. 여기서 x는 구속되어 있죠. x는 구속되어 있지만 y는 구속되어 있지 않죠. 여기 있는 y도 구속되어 있지 않은 변항의 사례죠. 그렇죠? 따라서 구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유변항이 있는, 지금 y는 자유변항이고 x는 구속변항인 거죠. 여기는. 그래서 요 y는 가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문장이 아니죠. 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 문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bx and not all for all y lya 이면 ba다. 자, 여기서 변항은 y밖에 없죠. x도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x라는 이 변항은 자유변항이네요. 여기서 x가 자유변항이고 그 다음에 y는 구속되어 있죠. 자, 그래서 x라는 자유변항이 있으니까 얘도 역시 적형식이긴 하지만 문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For some x, laxn For some z, lzy and not x z라고 하는 문장인데, 자, x, y, z. 자, 봅시다. 자, 요 양화사 x, 존재 양화사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죠? 이 괄호가 안 닫혔네요. 지금, 잠깐만요. 괄호를 닫고 한번 시작합시다. 괄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괄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x의 적용 범위는 여기까지죠. 쭉 여기 다 전체 다 문장 전체예요. 문장이 아니죠. 적형식 전체예요. 그래서 우선 x를 따져보면 요 x나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 그리고 요 z의 적용 범위는 요 존재 양화사 z의 존재 양화사 요 z는 여기 적용 범위 내에서 이제 지금 다 이제 구속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y네요, y. 이 y가 지금 자유롭죠? 따라서 3번 요식 역시도 문장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제 문장이라고 말하는데 문장처럼 보이지만 문장은 아닌 그런 식에 불과한 거죠. 올바른 문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아니면 이게 문장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 문장만 참거짓을 따질 수가 있어요. 문장 아니면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문장이라면 참거짓을 따질 수 있지만 문장이 아니면 참거짓을 따질 수 없어요. 그 자유변항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자유변항이 아니라 구속변항이면 우리는 그 변항의 범위를 이미 한정해 버렸으니까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그게 다 참이면 결국 그 문장은 참인 거고요. 어떤 x에 대해서라고 했으면 그런 참이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참거짓을 따지기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구속 변항만으로 변항들이 다 구속되어 있다면 그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이고, 그 변항 중에서 자유로운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참거짓을 따질 수 없는 거고 따라서 문장이 아닌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 4번 For some x, bx. 자, 여기 x 여기 한정돼 있고 여기도 한정돼 있죠. 자, 이거 역시도 지금 제가 괄호를 안 닫았네요. 죄송합니다. 이 괄호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전체 문장에 여기 첫 번째 존재 양화사가 다 쭉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x는 다 한정돼 있고, 그 다음 y, for all y 보시면 여기 오른쪽 이 부분에 이 가로 내에서 적용되는 건데 여기 다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x랑 y 모두 다 구속되어 있죠. 따라서 이 마지막 문장은 마지막 식은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모두가 이 수로 논리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거고 상당히 어색할 테니까 일단은 요 강의 노트를 제출하는 것만 이제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